네,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정치 현안 토론하는 시간이죠. 노컷 대련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정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어제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을 해서 직접 음성을 국민들 앞에 들려줬고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이제 본인의 변론 주요 취지 발언을 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정혁 최고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라는 어떤 그 자괴감 같은 게 드는 건 뭐 저뿐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국격의 실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슬픈 장면들이었는데 저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 보고 좀 굉장히 당황했어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한 게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기됐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그 경찰청장이라든가 뭐 사령관. 사령관들이 했던 그 진술들을 다 부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하신 진술도 부인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며칠 전에 그 차은경 판사로부터 비상입법은 왜 하셨습니까라고 그 비상입법기구 기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가 했는지 그 쪽지를 내가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예. 김용현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면서 내가 그걸 직접 진짜로 실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보도가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며칠 뒤에 나와서는 나는 그 쪽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러면 불과 며칠 전에 했던 얘기도 본인이 한 얘기를 부인하신 거잖아요. 예. 그건 자기의 부하들이 했던 얘기도 부인을 한 거고. 예. 그리고 또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그 쪽지는 유령이 만들어낸 건가? 그러면 자기가 바로 대통령 얘기 듣자마자 자기가 써서 그걸 차관한테 준 건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네,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비상계엄의 그날처럼 너무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다들 나와서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당장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에 나와서 제가 한 얘기가 맞습니다. 지시받은 거 분명히 맞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홍장원 1차장도 간첩단 사건 난 줄 알았습니다. 싹 쓸어버리라고 해서 하면서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다 그렇게 진술을 하는데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대통령에게 이게 제대로 된 그 전략인가. 조언을 하고 계신 건가 아니면 차라리 대통령이 그때 그 국민들한테 얘기했듯이 만약에 앞에 나와서 다 우리 부하들은 제가 지시해서 한 거니까 제 책임입니다. 이 사람들 책임 없으니 책임 묻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어떨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린 건데 지금 졸지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뭐 출동을 하고 국회에 들어가고 이런 걸로 해서 인생이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누구 명령을 받고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유령의 명령을 받고 들어가서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슬펐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보다 그분들은 혹은 그때 동원됐던 계엄군들은 얼마나 슬플까. 지시한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움직였던 건가.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과정을 지켜보는 내내 1시간 40분 지켜보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 국군 통수권자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특전사령관도 계엄사령관도 정보사령관도 수방사령관도 명령을 들었던 건데 자기는 그런 짓이 한 적 없다고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지금 구속된 상태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렇죠. 굉장히 슬플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제 헌재에 나와서 이제 영상이 비춰지면 이게 저는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 지금 구속 수감되거나 구속 기소되고 이제 내일 모레 김용현 장관이라는 분은 나올 거 아니에요 증인으로. 네. 먼저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일단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생각해서 와. 가이드라인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김용현 씨의 증언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군을 투입한 것들은 이게 끄집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했던 것이다. 아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는 제일 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예.
재판관 문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께서 두 가지 지적했죠. 헌재 소장 권한대. 비상 입법 회의 부분. 아까 지적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나는 언론 보고 알았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중간에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그 부정확하던데라는 말을 해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꼬여요. 그러면은 아예 모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지 부정한지를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예. 보고를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걸 예.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 이미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그 통화를 했느냐 특전사령관 뭐 이런 수방사령관. 근데 불과 체포되는 날 권영진 의원이랑 박중훈 의원 등등 4명이 갔을 때 예. 권영진 의원이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를 끌어내려고 물어봤다 내가 대통령한테. 그랬더니 통화를 했느냐 했더니 통화는 했는데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 그게 이제 그 체포되는 날. 그 이제 몇 분 의원들 오라고 했을 때 그때 대화했던 그때 이제 그날이죠. 뭐 진솔하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통화는 했다라고 그때는 했어요. 권영진 의원에게 그때 얘기했구나. 그 보도에서 기억이 납니다. 근데 헌재 와서는 통화 사실 없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느낌이었고 이분이 지금 우리를 뭘로 보나 이런 생각이 능멸당하는 느낌? 그렇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은요 법률적 지식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다 인정받을 만한 굉장히 그 단어나 태도나 말하는 논리에 대해서 계속 다 듣고 있는데 질문이 날카로워요. 날카롭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어리버리 넘어가면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요. 그래서 저는 어제는 역시 거짓말을 또 숨기려고 거짓말을 더하다 보니까 완전히 논리와 모든 것들이 다 꼬인 그러니까 좀 처참한 수준의 어떤 증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박 실장님.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멱살을 부르는 계급장 떼고 그 사령관들과 한 자리에서 이거 아니 저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관저에 불러서 계속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술 먹이고 밥 먹이면서 비상대권이 필요하다라고 해놓고는 그래서 본인 나름의 잘못된 충정이 어쨌든 군대를 일으켜서 갔더니 난 그런 거 말 한 적 없는데 이건 정말 뭐 돌아버리는 그런 발언들이죠. 용어 선택을 우리 온화하게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제일 또 그러면 미쳐버리는 그럴까요? 공직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그래서 멘붕이죠. 멘붕이에요. 당황했다. 어쨌든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물론 대통령이 되게 어제 다소곳한 표정으로 되게 표현도 말투도 조심스럽게 한 건데 이건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법정이 주는 단 위에 올라가 있는 재판관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피해자다. 어떤 야당과 이런 세력들에서 본인이 지금 몰리고 있는 피해자라는 걸 보여서 방어적 태도를 비춘 것이라고 봐요. 근데 그 말 내용은 아무리 정제된 표현으로 얘기했어도 그 말의 내용은 사실을 다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상상컨대 끝나고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다 보면 뉴스로 보고 영상으로 보고 뭐 언론지상으로 신문지상으로 봤겠지만 실제 문 앞에서 확인한 뒤에 대통령이 진짜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사실은 헌법심판은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직에 있을 만한 상황인 거냐 탄핵심판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심을 자연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 그 직에 대통령직에 돌아올 수는 없겠구나.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 나올 수 있으면 계속 대통령은 헌재 재판에 출석해서 본인 입장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 대통령의 뭐랄까 약간은 세상 물정 모르고 나오는 자신감이죠. 세상 물정을 모르신다. 대통령이 사실 예전에 도어 스태핑인가 뭔가 그거 하면서 이거 뭐 사실 정치 우습게 알면서 도어 스태핑 한다고 하면서 나와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막 하시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 처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였던 그 고압적인 태도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그 뒤에 그런 문제들을 이상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옹졸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잘 드러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제발 도어 스태핑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죠. 그거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하는데 지금 나오고서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전에는 본인이 사실 뭐 대검 중수부 특수부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힘 그 가오 그리고 뭐 우리 당이라는 그런 큰 힘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보호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런 일종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 피고인 신분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능하고 부족한 발언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입을 잘라 먹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본인도 알겠고 우리 지지층들도 이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한남동 갔던 관저에 갔던 분들도 제가 다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래도 정이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일 다 시켜놓고 나서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불쌍한 장성들 지금 그 사람들한테 지금 다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 장성들은 자다가 이제 꿈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두고 계시를 듣고서 지금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되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국의 대통령 정도 했던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못 지고 그 밑에 있는 그 군인들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그런 자세가 그 과연 그 옳은 자세입니까? 일국의 대통령까지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 이거는 지금 완전히 정책도 아니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플랜 자체도 너무 잘못 짜고 가고 재판 있는 전략. 거예요. 재판 전략을 저렇게 까고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 예. 김용현이 대통령이었다라고 자기는 피해자였다. 김용현이 나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에이 설마. 아니 왜냐면 포고림도 잘못 뺏겼나 나는 안 봤다. 비상 입법에도 아마 김용현 쓴 것 같은데. 예. 결론은 내란 수계는 김용현이다. 그래 내란 수계는 김용현이고 군도 예. 조정하는 게 김용현이고 원래 국방부 장관이고 진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보세요. 결과로는 보면 아니 뭐 비상 입법 쪽지도 그 김용현이 쪽지 쓰고 이미지 한번 김용현이 띄워주실래요? 쓰고 기재부 장관이 당시 받았다는 쪽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요 이제 쪽지를 이제 그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받고 요거를 이제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계엄을 전제한 조치 사항 같은 것으로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지난 17일 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이제 진술을 했던 건데, 자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줄이 이제 가장 핵심이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요건데 요게 이제 이번에 영장 발부할 때 판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그렇죠. 사항이고 헌재 소장 권한대행도 요 부분을 질문했단 말이죠. 네. 요 쟁점이 왜 중요합니까? 아니, 김웅 제가 처음부터 의원님. 그 이야기를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계엄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약간 부당한 계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부당했나 적법했냐 뭐 적당했냐 이런 이제 당부의 문제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헌법과 계엄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딱 확고부동한 게 있다. 그건 뭐냐? 국회다. 국회 건드리지 마라. 국회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는 닫혀 있으면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국회에는 뭐 계엄법 자체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의결을 방해하는 순간 이거는 불법 계엄이 되고 그게 바로 내란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국회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맞아요. 거기에서 포근형에서도 국회가 들어간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근데 본인은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부정선거 밝히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국회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비상 입법 기구가 뭡니까? 비상 국회예요. 그렇죠. 그럼 비상 국회라는 건 뭐예요? 정상 국회가 없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스모킹건이에요. 아. 저거 자체가 스모킹건이고, 그리고 전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저런 문건 봤는데 저 글씨체 저거 맞아요. 아. 저거 맞아요. 저렇게 와요. 저거 맞다. 예. 거기에 되게 안 좋은 글 많이 써서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획이 트로마가 있어가지고 저 글씨 트라우마 보니까 있어서. 아. 옛날에 그게 생각이 나니까 화가 나네요. 아, 청와대에서 자주 저런 글씨체로 하는 거 맞다. 예. 아. 너 조심해. 이렇게. 거의 그런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아닌데 저거 아유, 우픈 말 조심, 얘기네요. 몸 조심, 바람 뭐 이렇게 예. 옵니까? 아니 뭐 약간 뭐를 할 것인데 뭐 이런 것은 뭐 자제 요망 뭐 이렇게 아, 저런 글씨체 많이 받아봤다. 예. 너는 숨만 쉬어 뭐 이런 숨도 쉬지 마. 숨만 쉬어. 숨만 쉬고 있어 뭐 이런 거다. 자, 근데 지금 이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은 이제 헌재에서 말한 건 나 그 언론 보도 통해 알았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밖에 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제 그렇게 말씀을 근데 했기 감옥에 때문에. 가 있어. 네, 근데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김용현 전 장관도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이분도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내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네. 2시 30분에 이제 김용현 장관이 오는데 대통령의 최신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선배이자 최측근이자 충암고. 신복이고 그리고 이분이 계속 이제 연락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는 네가 다 책임져잖아요 지금. 메시지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은 포고령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거 김용현이 잘못 베껴 쓴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근데 김용현 쪽에서는 법전 보고 대통령이 대통령 코치해 법정 줬다는 보고 거 아니에요? 참고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도 이거야말로 가장 핵심인데. 아까 저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이것을 실행하려고 했다는 것은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다는 증거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핵심적인 이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 핵심인데 예. 그것을 당신이 책임져라. 나는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좀 수위가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가물가물하다 해서 그렇죠. 나는 모른다라고 가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대응할까요? 김용현 전 장관은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까? 장세동 같이 그래도 제가 했습니다라고 전두환이 안 했다. 다 내가 했다 이렇게 있잖아요. 장세동은. 대통령은 안 하셨고 네, 제가 다 장세동은 했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장세동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해하는 상황은 김용현 장관 측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쓴 건 맞다.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건의하고 쓴 건 맞는데 지시를 대통령 지시를 받고 한 거죠. 지시를 받고 또는 건의를 했던 어쨌든 대통령의 결재, 수락, 승인 하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써서 했는데 대통령이 모른 척하고 나한테 넘기려고 한다. 앞서 소영수 소장님 말대로 예. 그렇게 되면 내란의 우두머리는 그러면 김용현인가? 이렇게 되면 지금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돼 있는데 예. 그럼 5년 이상이거든요. 예. 우두머리면 무기, 최소가 무기입니다. 아. 이 방송을 혹시 가까운 분이 보고 있다면 그걸 빨리 말씀드리고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대통령한테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헌재에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면 보나마나 굉장히 얼버무리거나 말투 자체가 뭐 검사해 보셨으니까 피의자가 인정할 수 없을 때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걸 믿어주면은 이게 재판관 얘기냐고. 그러니까 뭐 당연한 말이 안 되는 건데. 소리인데. 이 헌법재판관들을 예. 너무 띄엄띄엄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분들이 실전이다. 이제 인생의 고생을 실전이다. 그렇죠. 재판은 실전이다. 실존이 아니라 그 앉아있는 8분이요. 예. 이 법률계에서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들을 거기 앉혀놓는 거예요. 추천받고. 다 알아요. 밑에 있는 이 범죄 혐의자부터 그 최상위의 범죄 혐의자까지 다 봅니다. 어떻게 횡설수설한 사람도 봤을 거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봤을 거고 반성한 사람도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나와서 김용현 전 장관이 비록 장세동의 흉내를 내면서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해도 거기까지는 제가 뭐 나름대로 본인들의 작전일 수 있으나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내가 다 뒤집히고 들어가면 대통령이 이거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돼서 돌아오면 날 사면해 줄 거야.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대법원을 하면 3개월 만에 막 사면 해줬잖아요. 그 김태우 씨. 그런 식이에요 사면을. 그렇죠. 내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치행위야 보냈죠. 하면서 예. 하실 분이거든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을 지금 방어책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저는 틀림없이 김용현 전 장관은 바뀌었어요 태도가. 협조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상당히 본인이 다 끌어안는 증언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김용현 물론 장관이 논리에는 안 맞겠으나 장세동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런 예측이 돼요. 저는 지금 나온 건 어쨌든 결정의 문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누가 작성이냐를 떠나서 결정의 문제인데 김영현 장관 측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 포고령도 그렇고 저 비상 입법기구에 대한 쪽지도 그렇고 결정은 대통령이 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어제처럼 계속 아니야 결정도 네가 한 거지 나는 보고도 받은 바 없고 잘 모르는 내용이야 라서 마치 김영현 장관이 우두머리가 되는 것처럼 한다면 예. 김영현 장관이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꺼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꺼낼까요? 내가 네 1년 선배야. 갑자기 희극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내가 이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이제 선긋기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통령 출당에 대해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자기적 절연은 부적절하다. 이 강경우파와 거리두기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어떤 세력과의 특별히 거리를 두거나 말거나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명확하게 또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김재혁 전 최고 어떻게 보세요? 잘못된 생각이죠, 뭐. 네. 왜냐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 제명인의 마을에서 빨리 나오세요. 언제까지 개딸 정치 하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저희가 비판을 해왔습니까? 저도 계속 비판을 해왔어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극우 어떻게 보면 아주 강성 유튜브들한테 예. 뭐 선물 보내갖고 선물. 선거법 위반 이런 그런 지적을 받고 예. 그리고 그분들 그렇지 않아도 돈 많이 벌었어요 이번에 계엄정국에서 정말로 야 이 정도의 수익을 벌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 돈 많이 버신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하고 절연을 못하겠다. 그거는 사실은 저희는 계속 주장해왔던 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조치를 했을 때 우리는 빨리 대통령하고 절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책임지고 스스로 자진 탈당을 요구를 해야 되고 안 되면 예. 출당이라도 시켜야 된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홍준표 전 대표가 앞서서 자기가 대표 직권으로 다 맞아요.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 그거보다 이거는 개인의 범죄 무슨 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뭐 인사나 혜택을 뭐 이런 데 받았다. 대기업이 영향력을 혜택을 받았고. 행사하고 뭐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했었다. 예. 이런 정도지만 이건 군인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북한 문란. 군을 동원한 건데 그리고 온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두지 않고 절연을 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겠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냥 우리 당 같이 폭망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앞으로 이제 재판이 계속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예. 탄핵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예. 그 재판정에서 계속 진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도 국회에서 홍장원 안기부 1차장이 국정원 아니, 1차장 예, 안기부 국정원 옛날이고. 1차장이 예. 이게 무슨 뭐 간첩단 나온 줄 알았습니다. 예, 싹 맞아요. 쓸어버리라고 해서 예. 이렇게 증언을 하고 그 특전사령관도 증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증언을 할 텐데 예. 이때마다 우리 당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 요즘 지지율이 그래도 좀 잘 나오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게 완벽히 끈을 못 넣는 상황이 그러니까 아닌가. 그거는 한 달 사이에 지지율이 그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시 폭상했다 뭐 이러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확 타올랐다 확 꺼졌다 이럴 수 있는 거고 그런가요? 사실은 어차피 여야는 적정한 수준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차 51대 범위에서 49.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진짜 피해자인가 보다. 그리고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움직였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계속 뭐 헛발질을 해주고 계시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있는 거고 두 사람은 마주보는 거울 같아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거기 이렇게 달려 있어서 같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사람들은 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쫓겨날 것 같아. 근데 이재명 당신은 뭐야? 당신은 오히려 승승장구야? 당신도 범죄 많이 저지른 걸로 그렇게 의혹이 돼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 예.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다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으로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 의원님도 지금 당 상황 지금 대통령과 선긋해야 된다 이런 여러 지적도 있습니다만 아직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출당 요구하지 않겠다.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대통령이 저 헌법재판관을 앞에 가서 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던 게 예. 자기는 철 들고 난 이후부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윤석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솔직히 제가 늘 비판을 하지만 검찰 특수부 수사를 할 때 피의사실 공표되고 공무상 비밀 누설되고 포토라인 세우고 뭐 별건 수사하고 그렇게 해서 수사받던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런 수사가 윤석열 수사팀에서 일어났었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에 합당한 수사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보면은 당무 개입하셨고 명태균 씨 대화 내용을 보고 그럼 그 대화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합니까? 자신이 그 경로하고 그 경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박정훈 대령을 가지고 무슨
집단 항명 수괴죄로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거. 그 언론에서 좀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그걸 막 바로 그냥 뭐 제재를 해버리고 자기한테 소리 지르면은 그냥 입을 틀어막고 공공장소에서도 끌고 나가고 그것도 심지어 국회의원이. 입틀막. 예.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당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과거에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 우리 당은 거기에 대해서 다 비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데 있었을 때 과연 우리 당 의원들이 책임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자신들도 책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절연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 오히려. 그럼요. 아니 그때 자기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해병대원 일어났었을 때 우리 당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네. 오히려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 온갖 음해를 하고 대통령 비위 맞히는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뭐 디올백 사건 수사하고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우리 당에서는 뭐 했었어요?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수사 절차나 그런 특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 자, CBS 라디오 박정현 판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2부에서는 민주당 이야기, 또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론 이야기 계속 이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